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시작한 방송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포스터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KBS에서 하는 그 토크쇼거든요. 새로운 토크쇼. 이웃집 가족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OTT가 아니라 KBS야. 네, KBS예요. 그래서 KBS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공익성에 대한 그 책임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그런 이제 영역인데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되는 방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어떤 가족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이제 레즈비언 엄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게이 아빠가 나오고요. 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그냥 싱글 아빠가 나오고 또 비혼 출산을 선택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사유리 씨도 나오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어떤 새로운 가족 구성의 형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구성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혈연과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입양에 의해서 이제 가족이 구성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가족이 그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습은 익숙하고 그게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특별한 거, 새로운 거, 접해보지 못한 걸 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들이 엄청 네, 이혼 숙녀 캠프 많잖아요. 뭐 가족 내 문제점들을 다룬 이런 걸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청소년 그렇죠. 청소년 부모를 이렇게 고딩 엄빠도 있었고요. 포커싱한 그런 프로들도 있었고 결혼은 지옥이란 프로그램도 예, 있고요. 예. 소수의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그 대리 만족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걸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많은 가족 형태 중에 소외받고 사실 힘든 가족 중에 하나가 조선 가족이나 다문화 가정은 이미 많이 다루기도 지원이 했지만 엄청 많죠. 네. 근데 왜 공영방송에서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너무 늘어서 네. 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한부모 가정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이렇게 작은 사회에서 특별한 가정들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드라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포커싱 했을 때만 네. 만들어진 이미지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확 확대되면 반대로 풍선 효과로 반대로 쪼그라드는 게 있죠. 우리 가족이 더 불행해 보이고 이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보이는 걸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가족의 형태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만드는지 그 의도가 매우 분명하고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할 때 움직임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왜 이데올로기냐고요? 정상 가족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특히 아이가 2명 있는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이렇게 4명이 있는 그림 자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상태거든요. 그걸 쓰면은 규제가 들어와요. 네, 정상 가족에 대한 어떤 틀을 차별과 그렇죠. 혐오적인 시선이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다가 폐기한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가정만을 정상으로 보는 것이 이데올로기고 그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가정 안에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를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논문으로도 많이 읽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지금 나온 토크쇼에 그대로 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저런 가정이 있고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모습이니까 한 번쯤 볼 수 있지.
이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깨야 된다라는 사고를 저변에 가지고 있는, 가지고 이걸 보십시오. 예, 일반 가정들은 왜 니네만 정상이야? 니네만 일반적이야? 우리가 정상이지 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니네만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는 뭔가 분리하고 차별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고가 여기 저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가족이라는 건요, 굉장히 인류사를 지탱해온 정말 가장 중요한 그 가치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도이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남성과 여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출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가족이라는 게 인류사에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자 아주 오래된 제도이자 아주 오래된 가치관이거든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왜 불편감을 느껴야 되는지. 저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멀리 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사우나에 트랜스젠더의 출입을 허용하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할 때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의 흐름이 우리나라도 계속 연결되면, 예를 들어 쟤는 왜 엄마가 2명이야? 라는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목욕탕에 갔을 때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주장하는 분이 들어왔을 때, 엄마 남자가 들어왔어, 그다음으로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렇죠.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혐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궁금할 수 있죠. 아이들 눈에 일반적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저쪽에 엄마만 2명이 있다, 아니면 아빠만 2명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당연히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궁금해하는 것 자체를 싹을 잘라버리려는 시도.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주는 좋은 이미지, 좋은 것 이외에는 궁금해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서로 터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건 봐줘, 좋은 건 인정해줘. 저는 좀 표현을 못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일반적이다고 얘기하고,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라는 판단과 비판과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질문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럼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아마 첨예하게 이렇게 찬반 의견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방이 있고, 이게 일반 대중이 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관심 속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뭐 수많은 영화에 동성애 코드가 있고 드라마에 동성애 코드가 있고 뭐 웹툰이니 뭐 이런 수많은 미디어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잔뜩 깔려 있지만, KBS라는 공영방송의 그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특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모든 연령대가 시청할 수 있는 시트콤 형태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주제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일반적이다, 이들 가족 안에도 사랑이 있고, 이들도 가족이고, 이들도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우리 가정과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런 가족의 형태를 그냥 법적
밖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실제로 자녀가 동성애 자인 것 같다 혹은 양성애 자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 너는 네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되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미리. 그리고 남의 인생이잖아. 자녀도 남의 인생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많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잔소리할 수 없고 어느 날 가서 가슴 수술을 떼고 온 내 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성전환 수술 자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동성애 가정이 있는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봐 서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보시면 지금은 좀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고 진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토크쇼가 KBS에서 방송된다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 저만 누가 너무 저한테 이 얘기했어요. 조선시대에 쇄국 정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구닥다리 같은 생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 아이는 제가 교육을 하는데 아이의 교육을 막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그렇죠. 아니니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흐름을 따라간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모가 권위가 있어도 이게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시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섬나라 가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정말 깨닫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머리 아픈 주제를 던져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